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1998년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을 시작으로 반치광, 장화, 홍련 등 언제나 뭔가 다른 영화를 만들어내는 장르 파괴자 김지훈 감독. 2008년 또 하나의 걸작 한국형 웨스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개봉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이 영화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다 개봉 첫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극장을 향했던 흥분을 잊을 수 없는데요. 김지훈 연출에 그의 페르소나, 이병헌과 송강호, 그리고 정우성까지 출연이라니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온갖 TMI 썰 풀어 드립니다.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사람 정신 놓지 말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영화는 모든 사건의 발단인 지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박서방에게 가네마루를 만나 지도를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친일파 김판주. 난다 긴다 하는 마정놈들이 피냄새 맡은 늑대 새끼들처럼 몰려들 거야. 난다 긴다 하는 마정놈들이 몰려든다니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부극 하면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과 거친 느낌의 술집이 떠올랐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를 계획할 때 오리엔탈 웨스턴이라는 장르를 생각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서부극을 만들려 했습니다. 김판주의 집은 웨스턴답지 않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컬러의 조명과 소품을 세팅해서 공간을 채웠다고 하네요. 또한 대도시로 시작해 황량한 사막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 실내지만 도시적인 느낌이 들도록 공간을 디자인했으며 바로 이어질 대평원의 광활함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 폐쇄적인 공간에서 타이트하게 인물을 잡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네마루한테서 그 지도를 다시 빼앗으면 그걸로 끝이야. 지도를 팔았다가 다시 찾아오려는 김판주. 어둠을 뚫고 살기를 뿜는 마적단 창의파 보스 박창희. 누가 봐도 나쁜 놈이죠? 그리고 독립군의 의뢰를 받아 지도를 찾기 위해 나서는 박도원. 이곳은 조선족 송이와 삼촌이 운영하는 객잔이라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삼촌은 이성민 배우가 맡았습니다. 도원을 흠모하는 송이는 칼을 기가 막히게 쓰지만 도원 앞에선 약한 척을 하죠. 도원이 등장할 때 저런 친구들도 독립운동을 하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런 놈은 마적단 출신 독립군 두채입니다. 엄지원 배우가 특별 출연한 독립군 나연이 등장하기 전 먼저 객잔에 들어와 도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전형적인 클리셰가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이 살아있었다면 구성이 더 친절했을 것 같은데 러닝타임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주의 대평원 시퀀스. 정우성을 상징하는 매가 이병헌을 상징하는 까마귀의 먹이를 낚아챕니다. 당시 기술로는 열차 등장신의 카메라 워킹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통 CG인 줄 아는 관객들이 많았는데요. 이 씬은 중국에서 실제로 열차를 섭외해 촬영 후 롱테이크 느낌을 살리기 위해 CG로 컷을 정교히 이어 붙였다고 합니다. 영화 반헬싱, 미션 임파서블 등의 영화를 촬영했던 플라잉캠 업체에서 항공 촬영을 맡았습니다. 이 열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실제 1930년대 만들어져 운행을 했던 증기기관차라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철도 공무원들이 본인들은 책임을 질 수 없으니 30, 40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이 중국 철도 관련 인사들과 열심히 술을 마셔서 최고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 달렸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중국 측에서 이 열차를 800만원 정도에 사가라고 했다는데요. 옮길 방법이 없어서 사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차 내부는 양수리 세트장에 세트를 만들어 촬영 후 CG로 외부와 연결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막과 매치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양의 조명을 설치했지만 그래도 그 광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DI의 도움으로 최대한 톤을 맞춰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트 밖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파란 타이즈를 입고 지렛대를 이용해 세트를 흔들었다고 하네요. 뒷모습만 봐도 이상한 놈의 등장. 앞으로 벌어질 액션을 예고하듯 잘생긴 좋은 놈이 슬쩍 지나가도록 배치했습니다. 3등 칸과 2등 칸을 지나 1등 칸으로 가는 여정을 원테이크로 담았는데요. 이렇게 긴 동선과 주변 인물들의 연기까지 딱 맞아떨어지면서 롱테이크로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죠. 특히 태구의 쌍권총이 깔끔하게 뽑히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테이크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하네요. 열차 내부의 디자인은
3등 칸, 2등 칸, 1등 칸의 디자인과 소품, 인물까지 모두 차별점을 두고 제작했습니다. 특히 3등 칸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썼는데요. 미술 감독의 설정으로 실제 오징어와 개구리 말린 걸 세팅해서 냄새까지 구현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놈 태구.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한 번에 딱 보고 태구는 강호 형이다 임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만 본인이 누굴 맡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네요. 마적은 기차표 따위 사지 않는다며 열차를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창희. 이곳은 중국 좌이관의 철도길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하는데요. 등짝 스매싱을 수십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뜨거운 직사광선과 신발 바닥의 에어가 녹아 터질 정도의 지열로 고생이 심했다고 하네요. 김지훈 감독과 영화를 찍는 배우들은 일단 고생할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전작 달콤한 인생에서는 눈물 나도록 추운 날 이런 옷을 입고 촬영해야 하는 배우에게 입김이 나오지 않도록 얼음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역시나 밤만 되면 기온이 극강화하는 청평에서 비까지 뿌리며 촬영할 때 진짜 미친듯이 추워서 리얼한 연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촬영을 빨리 끝내야 배우가 고생을 덜 한다며 배우를 위해 감독이 직접 무지막지하게 물을 뿌리기도 했죠. 사람 목숨과 장난치지 마라. 철도길에 불을 지펴놓고 차를 막으려는 창의파. 이렇게 보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나 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뒤 스텝이 바로 빠져나와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세팅이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슈팅카를 타고 열차를 같은 속도로 따라가며 촬영했는데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이 역시 위험한 촬영이었습니다. 마적단이 습격하고 영화의 속도감이 더해집니다. 감독은 액션의 액티브한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음악 감독을 중국으로 불러 현장엔 오지 못하게 하고 호텔방에서 액티브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바로 현장 편집할 때 깔아놓고 작업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기차 안. 태구는 이 난리통에도 캐릭터를 잃지 않고 좀도둑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와, 이런 표정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태구입니다. 강렬한 이미지의 곰과 쌍칼이 등장합니다. 조연이지만 독보적으로 씹어드시는 우리의 동석 형님. 아까 창의파 중에 홍기준 배우도 보였는데 범죄도시의 두 형사가 같은 창의파였네요. 쌍칼 역은 품행제로의 상만 역이었던 김광일 배우네요. 폴짝 뛰어올라 그루비하게 걷는 건 촬영 초반이라 아직 창희에게 완전히 동화되기 전 이병헌 배우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가지 걸음걸이로 걸어봤는데 이게 가장 창의다웠다고 하네요. 지도는 결국 태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도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낚아채는 여자의 뒷모습은 처음엔 여성 단역을 섭외했으나 힘있게 낚아채지 못해서 결국 김민석 조감독이 분장을 하고 연기했습니다. 김민석 조감독은 2년 뒤 영화 초능력자의 감독이 됩니다. 기차 외부는 중국 현지의 미술팀이 철제와 합판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기술력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규모를 만들 수 있는 미술팀이었지만 그 간지랄까?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나대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태구가 최고라고 하던데. 죽임을 당하는 조덕재 형님. 아파? 곧 죽게 된다는 설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컷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도를 챙겨 자리를 뜬 태국. 증기 소리로 새 주인공의 액션의 시작을 알립니다. 또 다시 두근거리게 하는 음악 소리와 장전 효과음. 감독은 정두홍 무술 감독에게 오리엔탈 웨스턴다운 무협적인 요소를 총격전에 녹여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액션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정우성 배우입니다.
이런 장면 역시 당시로선 정말 어려운 촬영이었는데요. 국내 와이어캠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 한 컷을 위해 전날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사실 콘티엔 없었는데 송강호 배우가 방향을 잘못 잡고 뛰어서 예상치 못하게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행운의 컷이라고 합니다. 한창 창희와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도원.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떨어질 곳에 몇 시간 동안 안전장치를 설치했는데요. 그 옆으로 잘못 떨어진 NG컷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오히려 더 힘있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하네요. 도망가는 태구를 쫓는 도원. 태구가 뛰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병헌 배우는 촬영 초반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모니터링 할 때 강호 형님이 뛰는 걸 보고 이 영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해발 2000m 고지대여서 좀만 뛰어도 숨이 차기 때문에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준비해 테이크가 끝날 때마다 산소를 마시며 촬영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삼국파 중국인 두목과 조선인 부두목 병춘. 사실 이 장면 전에 병춘이 박서방을 잡아서 지도에 행방을 묻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병춘은 가네마루가 열차에 탄다는 걸 알고서 박서방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은 달수 형님으로 인해 너무 웃겨서 초반에 힘있는 전개를 위해 아깝지만 삭제했다고 합니다. 촬영 직전에 우아한 색의 촬영을 마치고 송강호 배우와 다시 만난 윤재문 배우. 당연히 나한테 넘겨줘야지. 내가 네 위인데. 원근감 따위는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병춘의 머리 크기. 你知道这是怎么回事吗？ 삼국파 중국인 보스는 몽고 출신 중국인 버리걸 배우입니다. 중국의 유동근 정도 되는 배우라고 하네요. 태구의 짝패 만길이 등장합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꺾어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류승수 배우가 본인이 오토바이 좀 탄다고 해서 맡겨봤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결국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습니다. 가서 보여줄게. 빨리 가자. 만길의 오토바이와 복장은 2차 대전 독일군에서 설정을 따왔는데요. 처음엔 좀 과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화면을 보니 워낙 특이한 요소들이 많아서 잘 어울려졌다고 합니다. 류승수 배우는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 보조 이발사로 강호 형님과 만난 적이 있죠. 형, 이거 보물지도다. 이 공간은 무협 영화에 컨벤셔널하게 등장하는 주막을 모티브로 온갖 이국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디자인했습니다. 감독은 서부극의 술집이나 무협지에 주막이 나오면 곧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주인장의 곤란한 표정으로 연결될 것 같은 클리셰 같은 공간을 이미지화했다고 하네요. 아, 여기 어디라고 감히. 만길이 나와봐도 죽을. 조심하라고. 씨. 머리를 때리는 건 송강호 배우가 흐름상 왠지 때려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한 연기의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 류승수 배우. 실제로 좀 짜증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태구를 지켜보는 삼국파 조무래기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만길의 표정. 이후 관객들 역시 지도의 행방을 궁금해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설정입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병춘이 태구를 노립니다.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누가 누구 보고 변태란 건지. 침대에 묶여 계신 분은 이곳을 만들어낸 조화성 미술 감독입니다. 카메라가 창을 통해 들어가 방 안을 돌며 비추는 건 원테이크로 찍은 게 아닌 2번 찍어 CG로 연결한 컷이라고 하네요. 전형적인 무협지의 주막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 씬은 중국 가기 전 한국에서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본 적 없는 화면과 액션을 만들기 위해 동양적인 액션 디자인으로 총 외에 칼과 봉까지 사용하고 캐리비안 해적의 컬러풀한 화면을 참고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난리통과 대비되는 적막한 곳으로 갑자기 연결시켜 김판주 집의 음습하고 누아르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원래 콘티에는 조명을 극단적으로 가려 어둠 속에서 창희의 얼굴이 쓱 나오길 원했으나 설치해놓은 조명으로 인한 앰비언스와 반사광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빛을 다 살리면서 창희만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지도는 어서 꺼내보게.
돈이 담긴 함에 창희의 얼굴이 비추는 건 감독이 처음부터 찍으려고 함의 각도를 조절한 디테일한 연출입니다. 이런 미친 새끼 같으니 주인을 몰라보고 물려왜? 창희의 얼굴에서 카메라가 팬할 때 사이즈가 바뀌는 것도 처음부터 설정한 감독만의 디테일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기라고는 하지만 총까지 피해가지 못하겠지. 빨리 좀 쏴버리지. 주저리 말이 많. 내 이럴 줄 알았다. 처음엔 쓰러진 김판주가 본인의 흉상을 마주보게 된다는 설정이었는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자기는 꼭 안 죽을 것처럼 산단 말이지. 창희가 흉상을 보며 대사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김판주가 살겠다고 꾸역꾸역 기어가는 건 콘티상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매국노가 악인에게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표현하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감독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는 58년 개띠 아저씨. 오래 살았지 뭐. 나라도 팔아먹고. 김판주의 재물을 손에 넣을 생각을 하니 춤이 절로 나오는 창희.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역시 부드러운 워킹으로 창희를 팔로우합니다. 이 음악은 더 그랜 밀러 오케스트라의 문라이트 세레나데입니다. 촬영 현장에서부터 이 음악을 깔아놓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곡의 저작권료가 너무 세서 비슷한 음악도 찾아보고 작곡을 해보기도 했지만 원곡이 너무 좋아서 결국 무리해서라도 원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했습니다. 감독은 잔혹함에 대비되는 우아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씬을 오프닝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멋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급하게 다이아를 숨기는 악인의 비굴한 본성. 걔들 내가 밥상이라는 거 알고 그러는 거야? 예, 두목을 노린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스타일 구기는 창희의 표정을 표현했습니다. 감독은 곰과 쌍칼의 얼굴에 묻어있는 그린인지 암튼 본 적 없는 색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조명 필터를 영화용이 아닌 오히려 일반 시장에서 파는 셀로판 같은 필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애들 모험들이 귀장 출발해. 귀시장 입구를 지키는 이 살벌한 분은 배우가 아닌 촬영부 스텝입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촬영을 다녀온 후 한국에서 만든 오픈 세트라고 하는데요. 코끼리와 커다란 불상, 낙타 등을 세팅해 강렬한 무국적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물 역시 레이어를 여러 개 많이 만들어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밀도감을 높이려 했으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에 의해 하나씩 만들어진 느낌을 살려 어수선함을 표현했습니다. 할매 참 오래도 사십니다. 단역 배우 유창숙 할머니입니다. 오디션에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참여했지만 모두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는 게 티가 났는데 유창숙 할머니는 말 그대로 그냥 할머니여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후 영화 의형제에서 송강호 배우와 다시 만나기도 하죠. 소문 금방 난대. 여기 왕초한테 내놓으면 1,000원 줄 거야. 내다 팔자. 이 장면 전에 만길이가 지도에 대해 조사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보물지도를 본인에게 넘기라고 했던 사람은 김인권 배우였네요. 이게 보물지도야, 보물지도. 지도를 거꾸로 들어 보이는 디테일한 설정. 어디 가보고 싶어? 프랑스. 안토아스에 몽프로보. 이 엉터리 불어를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세르주 갱스부르와 제인 버킷이 함께 부른 주댐무와 농플리를 엉터리로 발음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댐부와 농프리. 창의파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대치기를 한다. 총탄이 난무하는데 태연하게 주무치는 할매가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혹시 만길이가 지도 어디냐고 물어도 절대 못하고 알았죠? 태구가 밖으로 튀어나간 후 총격전을 시작하기 전 귀시장패들과 엮이게 되며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더 길게 있었고 곽도원, 김민재, 진성규 배우가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만 흐름상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태구는 도망가고 현상금 사냥꾼 도원과 창의파, 삼국파와 귀시장 패거리까지 얽히게 됐는데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온갖 TMI 2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